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탈 관리소 주맹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8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주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 지인들의 특정한 정보를 믿고 그 회사를 사거나 신문, 유튜브 등 다른 매체에서 좋다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믿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거의 어렵고 즐겁고 건강하게 투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되 좋은 회사의 주식인 경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인데, 나의 확신이나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변동을 견디지 못하면 주식 투자는 필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지 매일매일이 즐겁고 밤에 잠이 잘 오는 우리의 멘탈을 관리해 가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2000년과 2020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000년의 시총 상위 종목 10 종목이고요. 2020년 시총 상위 종목 10종목인데요. 2000년에서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빼고는 모두 시총 상위 회사가 바퀴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말인 즉슨 내가 2000년에 SK텔레콤, KT, 한국전력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는 20년을 기다려야지 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2020년과 1월 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한번 볼까요? 2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0년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년 사이에 셀트리온과 삼성물산, LG생활건강이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니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시총 10위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초우량 회사들도 언제든지 10년, 20년 사이에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평범하게 우리가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8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에 퇴근하는 월급쟁이들이 개별의 회사를 분석해서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게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까라는 가치 측정을 한 후 개별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그래프를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증시에 큰 형님 노릇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나 여러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거라는 기사가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로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증시에도 보물 같은 훌륭한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실한 곳부터 일단은 깔고 그 다음 우리가 개별 회사를 분석해서 개별 회사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S&P 500의 구성 종목입니다. 딱 보셔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어도비, 오라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뭐 나이키, 넷플릭스 등등등등. 주식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본 세계의 각 분야 1등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이고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의 개별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의 세계 1등 주식이 모여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회사를 분석해서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 그리고 월급쟁이들, 그리고 주린이들은 어느 주식부터 깔고 가야 하냐면요. 세계 1등 주식들이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인덱스 ETF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입니다. 10년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DIA ETF입니다. 이것도 10년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입니다. 이것도 10년 그래프를 보면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ETF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생에 미국이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새 ETF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단기간의 변동은 있을 테지만요.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주주가치 제고에 공들이는 미 기업. 올해만 850조 원 자사주를 매입했다. 애플이 201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요. 493조 2200억 원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식을 자체를 소각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주식 자체의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세계 1등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가장 모여있는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끊임없이 자신의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내에게 내 유산의 90%는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회사의 가치 파악하는 관점과 나만의 눈이 생기기 전에는 매월 적립식으로 미국 ETF 주식을 깔고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주식 투자의 목적은 노후 준비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간의 변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